단식을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단식이 그 치유를 이제 몸을 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더 이상 그 외부에서 들어온 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먹으면 이것은 소화하고 흡수하고 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낭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하는 힘 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먹고 나면 약간 졸리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장이나 이런 소화기관 쪽으로 이 혈액순환이 졸리고 또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건데, 반면에 뇌 쪽으로는 혈액순환이 줄어들기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것처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게 첫 번째고요. 자, 이렇게 불필요한 낭비가 줄어들면 또 덜 먹기 때문에 우리 몸 그래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필요한 또는 약해진 세포들을 제거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약해진 세포들을 자가 포식해가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포로 재생해주는 이런 신선한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몸 안은 점점 활력이 넘쳐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한다. 단식을 칼을 대지 않는 수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단식을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식은 비록 몸을 좋게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은 됐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식 이후에 좀 더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단식 기간 동안에 좀 더 성찰하고 공부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식과 관련돼서 여러 논문들이 있어요. 이 논문은 마음껏 먹인 쥐에서는 암 발생률이 80%가 나오는데 마음껏 먹고 방사선을 쬐인 쥐에서는 암 발생률이 100%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방사선도 더 나쁘다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데 40% 정도 절식한 쥐에서는 암 발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대요. 이런 논문은 네덜란드에서도 사람을 대상으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절식하는 것은 또 소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선인들이 말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해 준 논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한 끼를 굶으면 그 자체로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 끼를 어떻게 먹냐가 또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는 공복 시간을 최소 12시간, 좀 기본적으로 한 16시간 길게 가져가주면 우리 몸이 이제 충분히 회복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한 2끼를 먹는 것이 좋죠. 제일 좋고. 한 끼를 먹으면 좋은데 또 문제도 너무 허기지면 좀 아무래도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또 활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각 사람에 맞게 하되 공복 기간을 늘린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2끼만 먹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방법을 얘기하자면 보통 아침을 일단 거르고요. 저 같은 경우 만약 저녁을 걸어도 상관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을 거르고 아침 겸 점심에서 11시 전후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는데 그거는 이제 좀 배고플 때쯤 한번 먹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약간 좀 오차는 있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그 저녁 먹고 자는 시간을 길게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침을 또 거르면 아침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저녁을 거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그렇게까지 하는 그 2끼의 부담을 느끼면 아침을 좀 가볍게 드시면 좋아요. 과일이라든지 채소 이런 중심으로 가볍게 먹고 점심을 좀 든든하게 먹고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그 간헐적 단식은 이제 시간적인 의미고요. 총량의 개념도 또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하루에 먹는 양이 절대적으로 좀 줄어들면 그 자체도 일종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그 소식의 방법은 현미채식은 기본적으로 소식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을 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방하고 단백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 채소나 이런 나물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좀 그런 건 든든하게 먹어도 상관없어요. 또 현미밥도 이 껍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든든하게 먹는 것도 괜찮아요. 오히려 조금 먹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배가 고파서 뭐 이제 간식 같은 거 막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현미밥 같은 경우는 좀 든든하게 드셔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 밥 먹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 놀래요. 그 옛날 말로 고봉같이 먹거든요. 물론 요즘은 조금 줄이려고 저도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데 옛날에는 뭐 그냥 대접 같은 데다
밥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제 몸이 그렇게 유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뭐 운동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강조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활동이, 즉 일상 활동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자극적인 제목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자기가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계단 걷기 이것만 꾸준히 해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고요. 오히려 운동을 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잖아요. 뭐 좀 기록도 단축하고 싶고 또 많이 들고 싶고 이러다 보면 부상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내 몸을 뭐 한번 뭐 몸짱이 돼보자 이런 관점에서 했다면 뭐 그거야 뭐 목적이 그거니까 뭐라고 할 말은 아니지만 만약 건강 때문에 했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달리기에 대한 완벽한 책. 저자 짐 픽스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미국의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뛰게 만들었던 조깅 붐을 일으키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뛰자! 이런 건데.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조깅을 하던 분인데 52살 나이에 갑자기 쓰러져 달리기 하던 중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맥경화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건 음식 때문이에요. 음식.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짐 픽스 현상이라고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운동이 건강을 유지한다? 이건 조금 직접 연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할 경우는 오히려 해친다라고 하고 이런 것은 최신 가정의학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는 강하게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냥 일상적 신체 안정, 즉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쉽게 얘기하면 청소하고 이런 것만 즐겁게 하면 그거 자체가 운동이 되는 거죠. 가장 합당한 움직임은 가장 먼저 자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몸의 현재의 상태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산책할 때 핸드폰 들여다보죠. 강아지와 같이 뛰고 가볍게 뛰는 거죠. 뛰고 같이 놀아주고 이것도 굉장히 운동이에요. 그리고 갔다 와서 가볍게 몸풀기 자기를 위해서 하고 또 도시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아주 고층이 아니면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가장 합당한 음식을 굳이 그래도 하나 꼽아줘 이러려면 전 텃밭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텃밭 운동은 그냥 내가 안 움직일래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또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작물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힐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가치이고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긴장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텃밭 운동이니까 도심 주변에 텃밭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자연에 대한 가까워지기도 쉬워지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 자연에 대한 얘기를 좀 덧붙여서 얘기 드리면 지금 독일 같은 데는요. 숲치료가 있어요. 숲치료. 그만큼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하는 것은 이런 텃밭 활동을 하면서 자연과 같이 지내면 아이들은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또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